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6차시고요.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수업 진행 순서는 같습니다. 동영상 시청하셨겠죠. 오늘은 전압과 전류의 관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전류하고 전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전류 전 시간 그리고 전압 지난 시간 이렇게 해서 두 번째까지 전압까지 했고,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이렇게 비례 관계라고 했었죠. 오늘은 이제 전압과 저항 얘기를 하려면 결국 저항 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항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전류에 대한 전압의 비, 그러니까 전류에 대해서 전압이 이런 전류일 때 이런 저압의 비가 나오려면은 그거에 대한 값이 바로 이제 저항이라는 값인데, 단위는 옴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이제 무언가에 맞서서 싸우다 또는 무언가에 대항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체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전류가 흐르는 것을 이렇게 막는 정도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설명하는 자료들에 보면은 이제 수도관이 있는데 그 수도관 안에 얼마나 때가 끼어서 얼마나 이 물이 흐름을 방해하느냐,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항이라는 값은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막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잘 들리고 있죠? 잘 들리고 있죠? 좀, 네. 같은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전류의 세기는 도체의 저항이 클수록 작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전류의 세기와 저항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 말이 참 재미있어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쉽습니다. 요 얘기는요, 여기 하고 나서 얘기를 할게요. 자,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저항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비례가 요거였죠. 요거를 이렇게 딱 해주면 비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저항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한번 보시고요. 전류가 저항과 반비례한다는 뜻은 저항이 적으면 전류는 잘 흐른다. 반대로 저항이 세면 전류는 적게 흐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도관에서도요. 수도관에 때가 많이 끼어 있으면 물이 더 잘 안 흐를 거고, 때가 적게 끼어 있으면 물이 더 잘 흐를 거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는 R분의 V, 그걸 쉽게 해서 V는 I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쉽게 V는 IR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V는 IR이 옴의 법칙입니다. 자, 이 식을 보세요. V는 IR이라는 식이 있어요. 근데 아까 이거 2번 요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제 같은 전압을 걸어줬어요. 그러면 전압이 일정하대요.
전압이 V죠, V. 그러니까 V라는 값이, 요 V라는 값이 여기에서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 1이라고 하면은 얘하고 얘의 관계가, 전류와 저항의 관계가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숫자 계산상 V가 1이에요. 그러면은 I가 1에서 2, 3으로 점점 증가할 때마다 R은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줄게 돼 있어요. 그렇게 줄어들어야 V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보면은 1이라는 값은 I가 1이었을 때 R은 1이 되지만, 만약에 V가 1이고 I가 전류값이 2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2분의 1이어야 되죠. 예, R은 2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면은요. 예, 전압이 1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I가 이번에는 3으로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항값은 이렇게 되죠. 3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전류가 1, 2, 3으로 늘어날 때 저항은 1, 2분의 1, 3분의 1 이런 값으로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야 전압이 그냥 1로 유지되죠. 이렇게. 그래서 같은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전류의 세기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저항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전류와 저항의 값은 어떻다고요? 네, 전류와 저항의 값은 반비례한다고요. 전류의 세기가 커지는 만큼 저항이 작아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어떤 말로 하면은 되게 어려운데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V는 IR이라는 ohm의 법칙에다가 대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도선에 흐르는 세기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와 전압은 비례한다고 그랬죠. 비례하고 저항에는 어떤다고요? 반비례한다고요. 자, 요 식에서 잘 보세요. 요 식에서 얘하고 얘는 반비례고 얘하고 얘는 비례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ohm의 법칙은요, 이제 어떤 문제집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인강을 들어보면은 계산하는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계산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고요. 그 계산에 대한 연습은 다음에 복습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ohm의 법칙이고 요게 ohm의 법칙이고 요거를 I에 대해서 쓰면 이렇게 되는 ohm의 법칙이고, 이 ohm의 법칙을 말로 서술하면은 이런 식의 말이 됩니다. 이런 식의 말이 되고요. 잘 말로 서술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 가면서 생각해 보시면 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병렬과 직렬과 병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직렬과 병렬은 초등학교 때 이미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물론 시간이 지나서 잊을 수도 있겠지만은 직렬과 병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직렬과 병렬은 조금 저항 부분에 있어서의 직렬과 병렬은 조금 어렵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해봅시다. 여러 개의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에는 직렬 연결이라는 방법과 병렬 연결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선에 쭉 연결되는 거를 직렬이라 부르고요. 직렬. 그 다음에 선이 분리돼서 이렇게
갈래길이 나오는 거를 우리는 병렬이라고 부릅니다. 모양 잘 보시면은 요건 한 선에, 요거는 갈래길이 있어서 두 선에 연결됩니다. 방법은 두 저항이 한 줄로 연달아 연결된 거고 두 저항이 같은 지점에 연결된 겁니다.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 직렬일 때 전류는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전류가 이렇게 선을 흐르다가 이걸 만났어요. 이 전구를 만나고 흐르고 또 전구를 만나고 또 흐릅니다. 이 선로에서 이 전선 안에서 전류의 세기는 물의 흐름과 같아서 이쪽의 수도관이나 이쪽의 수도관이나 이쪽의 수도관이나 전구를 통과하기 전이나 후나 어떻다고요? 같다라고 했습니다. 같다. 같다.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게 됩니다. 그럼 이쪽은 당연히 같은 게 아니라 다르겠죠. 여기는 전압이라고 나왔네. 네. 병렬일 때 전압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어제 했던 그림 혹시 기억나나요? 그 그림에서 보면은 수도관을 내가 연결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시로 보여줬는데 그 예시에서 이제 병렬일 때는 전압이 같고 직렬일 때는 전류가 같습니다. 요거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각 저항의 전압은 나누어 걸리고요. 그러니까 전압은 다르게 나타나고요. 직렬일 때는. 병렬일 때는 전류가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각 저항에 고장나면 다른 저항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왜 불을 꺼놨냐면요.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나면은 불이 같이 안 들어온다. 이런 걸 표현하려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자, 이 선 하나가 끊어졌어요. 선 하나가 끊어지면은 이 선 전체에 불이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병렬 같은 경우에 이 선 하나가 끊어져도 전기는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병렬은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저항을 각각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즉 이쪽 불 하나를 스위치를 연결해서 달아놓거나 이쪽 불 하나를 스위치를 연결해서 달아놓으면은 각각의 스위치가 따로따로 불이 하나씩 켜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용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렬로. 가정용에 불 하나를 끈다고 해서 모든 전원이 다 나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가정용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건 뭐가 있냐면요. 요거 장식용 전구. 장식용 전구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불 하나만 딱 꺼져도 전선 어느 한 군데가 파손돼도 불 전체가 꺼져 버립니다. 요거 크리스마스 트리 때 우리 쓰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쓰임새 한번 읽어 보시고요. 다음 저항의 직렬 연결과 물 흐름을 비교해 본 거고요. 또 저항의 병렬 연결과 물 흐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직렬 연결은 이렇게 물레방아가 연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연달아 연결된 두 물레방아의 물의 흐름은 역시 이쪽에서 흐르는 물의 양이 이쪽에서 흐르는 물의 양과 이쪽에서 흐르는 물의 양과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 물이 이렇게 쭉 내려왔을 테니까 결국 동일합니다. 직렬 연결된 각 전구에는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구를 통과하기 전이나 전구를 통과하기 후나 전류는 같습니다. 자, 다음 저항의 병렬 연결과 물 흐름을 비교한 겁니다. 이때는 뭐가 같다고요? 나란하게 연결된 두 물레방아에서 물이 떨어지는 높이가 같습니다. 자, 지금 물이 여기서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물의 양은 다릅니다. 물의 양은 다른데 결국 압력은 같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압력은 여기서 떨어지는 높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물의 압력은 같게 되고요. 병렬 연결된 전기기구는 모두 같은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모두 같은 전압이 걸려서 내가 집에서 어떤 전기기구를 쓸 때 누가 전기를 꼽아서 컴퓨터를 썼어요. 컴퓨터를 쓰는 동안에 세탁기를 돌려도 세탁기에는 220V가 걸립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안 쓰고 세탁기를 돌렸을 때 220V가 역시 똑같이 걸려야 되는데 220V가 안 걸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같은 전압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전압이 걸린다 그러면은 망가져서 못 쓰게 됩니다. 하나의 수로를 막아도 나머지 물레방아는 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만약에 막았다 치더라도 이쪽의 물레방아는 돌아간다. 이런 뜻이고요. 전기기구는 병렬로 되어 있어 각각 따로따로 켜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용 전기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건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용 요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메 법칙은 V는 IR인데요.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직렬일 때와 병렬일 때가 달라요.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요. 직렬일 때는 한 선로의 전류는 다 동일하고 병렬일 때는 전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직렬일 때와 병렬일 때 전압과 전류가 이렇게 다른 값을 나타냅니다. 요걸 명심하시고요. 저항은 직렬일 때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그냥 다 더하면 됩니다. 저항이 뭐 2개가 있고 3개가 있어도 그냥 더하면 그만이에요. 더하면 그만인데 병렬은 역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진 않고요. 3학년 때 가야 중3에 가야 요게 이제 문제로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요 정도까지는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에 대한 그 복습 얘기는 이 단원이 다 끝나고 나서 복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단원이 다 끝나고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복습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